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5강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의 참뜻이 되겠습니다. 소크라테스고 여기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갇혔던 감옥의 모습입니다. 그 발언의 배경을 알아보고 당시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시대적 배경 속에는 페르시아 전쟁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두 차례 걸쳐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감옥 안에서 이제 악법도 법이다라는 이런 요지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설이 있어요. 네, 이런 내용으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사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독재자나 나쁜 위정자들이 써먹기 좋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모든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뜻은 소크라테스의 본뜻은 무법천지보다는 악법이라도 지키는 편이 훨씬 더 낫다. 물론 악법은 고쳐져야 하지만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제 그림이고요. 페르시아 전쟁은 기원전 492년에 일어나서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를 침범함으로써 일어났던 전쟁입니다만은 결국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서 패퇴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결성이 되는데요. 아테네는 이제 델로스 동맹이 맺어지죠. 근데 이 두 진영 사이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되자 아테네에도 이제 과도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13개월 동안 아테네 인구의 5%가 죽고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강압 정치를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이 이윤에 끌려가서 당신 방식의 교육을 그만두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이죠.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누굽니까? 그는 자기 방식의 교육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참주들이 부당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어떤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해서 정치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요구였는데 당연히 소크라테스는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쿠데타로 민주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게 되자 소크라테스가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상하게도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자들보다는 귀족주의 정파의 이념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파들이 정권을 잡게 되니까 소크라테스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수인 두 사람을 시켜서 소크라테스를 고소하게 하는데 죄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면 첫째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정해준 신을 믿지 않고 다이몽이라고 하는 이상한 신을 믿는다. 다이몽, 괴물, 뭐 악마. 하지만은 소크라테스는 다이몽 할 때 그것을 양심의 소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이 옳지 않을 때는 이 양심의 소리가 자기를 절제시키고 제지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신을 믿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했든지 아니면 알고도 그랬든지 이걸 죄목으로 삼았고, 두 번째는 청년들을 어떤 이상한 교조로서 타락시킨다는 거였는데,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교육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눈이 시렸든지 꼴보기에 사나웠든지 타락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모함을 한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두 차례가 있다고 그랬죠. 자, 1차는 배심원들이 참여하는데요. 배심원의 자격은 30살 이상의 아테네 시민으로서
나라에 빚이 없으면 얼마든지 지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벌금이나 범칙금이 없이 세금도 납부 다 한 사람이라면은 얼마든지 배심원으로 지망할 수 있었는데 그 지망자가 많아서 6천 명에 다다를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당일날 추첨을 해요. 그래서 500명 정도를 추첨해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소크라테스 재판에도 500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다수결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이런과 함께 아테네 방문했을 때 파르테논 신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보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신에 대한 불경죄는 첫째 1차 재판에서는 과연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고 1차에서 유죄로 판결이 되면은 2차에서 그러면 어떻게 형량을 정할 것인가 이걸 역시 또 투표로 합니다. 자, 1차에서 이제 유죄로 나오자 소크라테스가 배심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변명이라고 하는 그 대화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배심원들 앞에서 뭐 선처를 구한다거나 사과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질타하면서 너희들은 그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주머니에 돈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돼 있구나. 이렇게 나무라는 겁니다. 반면에 나야말로 참되게 청년들을 교육하는 아테네 양심이며 신들을 믿지 않았다는 비난은 중상모략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변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2차 재판은 더 이제 불리하게 됐는데, 자, 왜냐하면, 자, 1차에서는 280대 220으로 어느 정도 근소한 표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2차는 형량을 요구할 때 원고는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죽게 한다는 거고,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믿은 소크라테스는 겨우 벌금 1무나 최소한의 형량입니다. 그런데 이제 플라톤이 선생님 너무 하십니다. 그러면은 배심원들이 기분 나쁘죠 해서 30문화 정도로 늘렸는데요. 1문화가 100드라크마라고 해서 1드라크마는 노동자가 1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1문화나 30문화도 그렇게 작은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를 무죄로 판결한 재판관들의 비위까지 거스려서 2차에서는 360대 140이라고 하는 큰 표차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자기들을 뭐라 하고 이제 질타하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이것은 이제 문화의 그 당시 동전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감옥에 gat혔는데요. 갇힌 감옥이 어디냐면은 필로파포스라고 하는 인물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어요. 여긴데요. 이 언덕에 감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고라 시민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은 가까운 이제 그 근처 감옥에 수감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테네 이제 여기 아크로폴리스 언덕이죠. 여기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아고라라고는 광장이 있고 여기서 이제 이게 파르테논이 바로 바라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 어디쯤 어, 입니다. 그래서 동굴의 구멍은 3개가 있고 철창으로 지금은 다 막아놨어요. 여기에 이제 무슨 노숙자리 들어가서 뭐 음식 먹고 막 그러니까 막아놨는데 저희가 이제 일행이 같이 가서 여기서 기념사진을 찍자고 그랬더니 뭐 재수 없다고 그래서 다 도망가고 저 혼자만 이렇게 사진을 하나 남겼습니다. 원래는 24시간 안에 처형이 되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러나 마침 그때 델로스 섬, 여기가 델피하고 델로스를 간혹 혼동하는데요. 육지에 있는 그 신전, 네, 그 지명은 델피고 여기 섬은 델로스입니다.
여기에도 아폴론 신전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배가 항해 중이었기 때문에 무사히 돌아오도록 그 기간에는 상스럽지 않은 사형 집행 같은 일을 피하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사형 집행이 한 달가량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배가 돌아오자, 배가 돌아왔다는 것은 사형이 집행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날 아침에 아내 이제 크산티페가 와서 남편에게 탈출하도록 권유합니다. 자, 그러자 당신은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자, 그대는 내가 정당하게 사용되기를 원하는가?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반문하는데요. 요즘 말하는 이제 일종의 썰렁개그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크산티페하고 두 번째 그 미토르라고 하는 두 여자를 이제 아내로 거느렸던 소크라테스가 두 여자로부터 이제 말하자면 구박받는 물을 머리에 끼얹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구박하던 아내가 와서 탈출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빴든지 어쨌든지 어찌됐거나 탈출하지 않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란 말이 이제 이 대목에서 나오는데요. 친구이자 제자인 크리톤이 내가 얼마든지 관리들을 매수할 테니까 탈출하게나 이렇게 권합니다. 이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제까지 나는 아테네 시민으로서 아테네 법이 시민에게 주는 특권과 자유를 누려왔네. 그런데 그 법이 이제 내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비겁하지 않은가. 이것이 이제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는 대목인데요. 대개 우리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자기에게 어떤 무슨 범칙금을 내라거나 뭐 위반했다고 하면은 뭐 그런 법이 어딨냐고 따지죠. 사실 그런 법은 진작부터 있어 왔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잘 지키다가도 불리해지면은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 반면에 이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설이 있어요.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에는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고 2세기경의 로마 법률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는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게 바로 기록된 법이다. 이런 말을 했었고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는 그의 저서인 법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맥상 보면은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오다카 토모의 주장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와전이 돼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드디어 독배를 마시는 장면입니다. 사형 집행 시간은 일몰시 해가 질 텐데 그러나 해가 진 후에도 음식을 원대로 먹고 마셨으며 심지어 여자를 불러서 욕정을 채우고 나서 죽은 사형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에게 약을 빨리 가도록 재촉을 하자 이제 간수가 약을 들고 옵니다. 약이라고 한 것은 독이 든 인삼주라고 그래요. 인삼가루 에다 이제 독을 탔다는 거죠. 자, 여보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내게 가르쳐 주게. 소크라테스가 간수에게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간수가 약을 다 마시고 다리가 무거워질 때까지 걷다가 그 다음에 누우시면 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신에게 드리는 뜻에서 한 방울 떨어뜨려도 될까? 여기서는 마실 분량밖에 갈지 않습니다. 알았네. 하지만 나는 기도를 드려야 하네. 그리고 이제 독배를 드는데 여기에서도 소크라테스가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말이 오클리톤, 내가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는데
기억해 두었다가 꼭 갚아주게나. 잘 알았네. 그 밖에 다른 할 말은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자 대답이 없었어요. 그 말은 어, 사망했다는 뜻이죠. 과연 아스클레피오스가 누굴까요? 이 말을 듣고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크라테스가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밀었다가 나중에 죽을 때가 되니까 회개를 했나? 그러나 이것은 오해에 기초한 악평일 뿐이다. 오리발. 왜냐하면 아스클레피오스는 사람 이름이 아니거든요. 아스클레피오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우술의 신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아스클레피오스가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뱀이 지팡이를 감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의학의 상징이 돼 있거든요. 이게 세계 보건기구인데 이것도 지금 이게 이 모습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와 뱀 모습인데 뱀도 이제 아주 신령한 동물로 받들어졌다고 하거든요. 자, 악법은 왜 지켜져야 하는가? 악법이라는 핑계로 지켜지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오고야 말 거다. 무법천지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법은 당연히 개정해야 되지만은 국민 발의를 통하거나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통해서든 어디까지나 합법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결코 포악한 통치를 변호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유언으로 그런 고상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죽으라고 하면 죽겠다. 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화를 냈다는 이제 이런 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더 사실에 가깝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이 말의 본뜻은 무법천지보다는 악법이라도 지키는 편이 훨씬 더 낫고, 물론 악법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고쳐져야 한다. 이런 뜻이고요.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을 당시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한 스파르타가 아테네 과도 정부를 수립했던 그때고, 소크라테스는 부당한 이유로 고발돼서 두 차례 걸쳐서 재판을 받았으며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혔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탈출을 권하는 크리톤에게 이제까지 나는 아테네 시민으로서 아테네 법이 시민에게 주는 특권과 자유를 누려왔는데 그 법이 이제 내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비겁하지 않은가. 여기서도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고, 만일에 그 말을 했다면은 악법은 왜 지켜져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악법이라는 핑계로 준수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오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